안녕하세요. 이번 채용 설명회 진행을 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부 차영옥 과장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자리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고요. 저희 간략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질문을 조금 받는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2015년부터 NCS 채용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NCS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알기도 하시겠지만은 NCS는 사실 직무를 세분화하고 능력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 스펙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스펙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직무와 유관한 스펙이면 더 집중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냥 무조건적인 스펙 폐지가 아니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공사에서도 이제 서류 필기 면접 모든 과정에 NCS를 도입을 했는데, 이제 필기 전형에서 NCS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NCS를 도입하기 전에는 그냥 전공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제, 경영, 법 이 중에서 본인이 택한 그 전공을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공사는 금융기관이잖아요. 금융기관이고 우리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금융 제도들과 관련한 경영, 경제, 법적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NCS를 이제 핵심적으로 표현하자면 상당히 기관들이 다 이기적이 된 것 같아요. 본인들에 맞는, 본인들의 나를 알아주는, 나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원자들을 더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저희 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공사는 2004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한 10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택금융 공급을 통해서 국민의 복지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 저희 공사 이름을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이제 지금은 LH가 됐지만 그 전에 주택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어르신들은 상당히 뭐 주택공사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저희 옆에 부스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헷갈리시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택에 관한 금융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에요. 뭐 주택이 들어간다고 해서 분양이나 청약 시장에서 뭐 주택을 공급하거나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여러분들 집에 거주하실 때는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해당 집을 구입하셨거나 아니면 전세로 살거나 아니면 월세로 사실 거예요. 셋 중에 하나에 다 속하실 텐데, 구입 또는 전세 또는 월세에 들어가는 자금을, 금융을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공사가 저희 공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르신들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뭐 특별한 소득은 없으면서도 집 한 채만 딱 남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그 집을 담보로 해서,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드리는 주택연금 제도를 같이 200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이제 생긴 지 11년 만에 11배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제 비슷한 성질을 가진 공기업 중에서는 좀 많이 상대적으로는 큰 성장을 이루어서 저희 공사가 이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정책적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먼저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11년 동안 11배가 컸잖아요. 11년 동안 11배가 컸고, 이제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희 정원이 이제 2017년에는 이제 한 30-40명 정도를 더 따와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이제 내년에는 정원이 돼요. 근데 저희 설립 초기에는 이제 2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인원은 한 4-5배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저 43%라는 숫자를 보시면, 저 43%는 어떤 걸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뭐 최근 5년의 채용 인원을 저기 적어놨는데, 최근 5년간 입사한 자의 비중이 전체 직원 중에서 이제 43%에 해당합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직원들이 최근에 입사한 신입 직원, 젊은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38세는 저희 주택금융공사
정규직 기준으로 종합직원 정규직의 평균 나이입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동일한 유형에 있는 기금 관련 준정부 기관 13개 기관이 있어요. 그 중에서 12개는 40세 이상이고 저희만 38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조직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리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승진도 빨리 합니다. 이거 약간 좀 너무 자랑 같은데 승진도 좀 빨리 해가지고 올해 이제 과장으로 승진한 이제 여직원 말고 군대 다녀온 남자 직원의 이제 나이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2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세는 부장으로 승진한 분의 이제 분 중에서 제일 어린 분이 45세였으니까 이제 저희 공사는 정년이 60세거든요. 이분은 이제 앞으로 15년간 부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이제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그 정규직 기준으로 이제 올해 이제 17년에 반영될 정원까지 포함하면 600명을 조금 넘는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본사와 지점이 있고요. 본사에는 18개, 지점은 21개 부점이 있습니다. 조직도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가치경영본부에서는 이제 저 같은 저희 기조실이라 기획조정, 재무관리, 소비자보호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는 기금사업본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공사 상품 중에 주택보증과 주택연금 이 두 가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유동화사업본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정책모기지와 유동화증권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사업부서를 지원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리스크관리본부가 있고 이제 저희 인사부라든지 홍보실, 주택금융연구원도 별도 조직으로 이제 빠져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직속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아무래도 서울에서 채용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학생분들이나 이렇게 구직자분들이 많으신데 뭐 항상 물어보시는 게 이제 본사가 부산으로 갔다는데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이런 걸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인사발령을 모두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개인별로 수요조사라든지 개인 고충사항들을 다 접수를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최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부산 본사의 정규직의 한 45% 정도 45% 정도 300명 조금 안 되는 수가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서울부터 제주까지의 21개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의 55%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서울에는 서울 중부,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서울 안에는 5개 지사가 있고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다른 지점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는 부평에 인천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촌에 경기 중부지사, 수원에 경기 남부지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천안, 전라도, 강원도 다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드릴 게 여기 한계 채권관리센터 있잖아요. 이 채권관리센터는 내년 초부터 상암동에도 저희 사무실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공사는 굉장히 젊고 계속 아주 빠르게 커나가는 조직이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저희 공사의 인재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상은 창조인, 전문인, 화합인입니다. 이 인재상은 저희 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공공기관 가시더라도 홈페이지 보시면 인재상들이 있어요. 근데 인재상들이 저희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뻔하고 좀 흔하고 뭐 좋은 말만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서 약간은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희 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면접 평가표를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라는 지원자가 어떤 점에서 어떤 수준인지 이걸 평가하는데 그 평가표는 사실 이 인재상에 기반해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그 세부적인 기준은 조금 세분화됐지만은 큰 틀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창조인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전문인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화합인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런 거를 그 면접 평가 요소로 다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비중은 비슷한데, 지금 저희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은 이제 사장님이야 그 임직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주택금융 하는 데가 주택금융공사밖에 없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택금융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밖에 찾아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직원들 전문성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뭐 교육이라든지 연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인이 상당히 요새 좀 중요해지는 추세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고졸 직원분들은 안 계시나요? 고졸 직원분들은? 그러면 뭐 별도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요 인재상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나는 여기에 딱딱딱딱 맞는 공사에 대한 우수하고 적합한 인재다, 이런 거를 틈이 나는 대로 좀 어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도 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채용은 대졸 43, 그 다음에 고졸 4 이렇게 해서 47명 내외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뭐 이게 뭐 한 45명에서 50명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이제 시기는 내년 봄쯤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이 계획은 아직 말 그대로 계획이라서 이제 연초에 확정이 될 텐데, 확정되는 대로 뭐 홈페이지라든지 통해 가지고 저희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공지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4월에 입사 지원서 접수를 시작해 가지고 5월, 7월 중에 이제 전형을 거쳐서 이제 여름쯤에 이제 1학기를 끝내고 여름쯤에 입사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집 분야는 이제 다른 거는 특별히 저희가 구분하지 않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일정한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원을 좀 할당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졸 수준으로 지원을 하실 때에는 입사 지원서를 쓰실 때 그 필기 시험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경제, 경영, 법, 전산 요 4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시게 돼 있었고, 이 지금 선택하시는 과목은 나중에 서류를 붙으시면 필기시험에서 해당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그 구체적인 전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단계는 서류 전형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작년에 우리 공사에 서류를 지원하신 분들도 아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이 계시던데, 특히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그 입사 지원서 항목을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학교, 학과명, 학점 요 정보를 아예 기입하는 란을 없앴고요. 영어 점수는 그 전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우리 공사에서 이 사람들을 서류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남은 게 이 입사 지원서밖에 없습니다. 예, 학교로 판단할 수도 없고 영어로 판단할 수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입사 지원서 항목을 좀 많이 바꿨거든요. 기존의 입사 지원서 항목을 보시면은 뭐 지원 동기, 입사 후의 포부, 그다음에 본인 성격의 장단점, 자기 개발 계획 뭐 이런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인 지원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장단점을 물어보면 성격의 단점은 무조건 뭐 너무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한 나머지 다른 너무 몰두를 지나치게 해가지고 다른 일을 잘 돌보지 못하는 점이 단점이지만 이런 점을 더욱 발전시키겠다, 이런 식의 단점이 다 나오다 보니까 이걸로서는 뭐 학교도 없고 영어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입사지원서 항목을 많이 바꿨고, 그 입사지원서 항목은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중에 4번째에 보시면은 공사의 업무 중 개선의 여지가 있는 업무를 선정하고 그 업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많이 좀 답답하셨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누가 만들었냐고 욕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참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회사에 10년 이상 다닌 위치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꼭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이 질문 중에서 그 질문이 제일 어려우셨다고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저 같으면은 우리 공사의 홈페이지를 좀 많이 뒤져볼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는 단순히 우리 공사는 이런 회사다, 사장님 사진 나와 있고 사장님 사인 나와 있고 인사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공사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 업무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그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업무를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그 프로세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그냥 이렇게 둘러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 지원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꼭 둘러보셔야 될 섹션이 보도자료란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그 기관에서 기관 직원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신입 직원들을 평가를 하는데, 신입 직원을 평가하는 그 기관 직원들이 가장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해서 집어넣어 놓은 게 보도자료거든요. 자랑을 하고 싶고 성과를 냈으면 그걸 발표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모아놓은 게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서류를 쓴다 또는 뭐 필기시험을 본다, 필기시험도 NCS로 나와서 업무와 관련된 게 나오니까, 최근 이슈가 나오니까 서류, 필기, 면접 모든 전형에 있어서 항상 보도자료를 최소한 몇 개월치를 좀 이렇게 탐독을 하시고 그렇게 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좀 더 살을 보태자면은 공사를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가 낸 보도자료들이 쭉 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보도자료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에서 본 반박자료라든지, 니네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면이 있는 거 아니야 라든지, 이게 균형적인 시각에서 그 관점이 정립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 기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연금을 이렇게 많이 공급했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막 썼어요. 그런데 그거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니까 주택연금의 이면, 뭐 사실은 뭐 실상은 수도권에 너무 편중돼 있는 게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우리 공사의 문제점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업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사 중에 대안이 있는 게 있다면 그게 개선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대안이 없어도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개선 방안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뭐 내일이 입사지원서 마감이니까 오늘 여기는 한 2시간 쓰고 이제 B기업은 한 1시간 쓰고 저기는 3시간 쓰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는 이제 저희 공사는 서류 지원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공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그 정보에 귀를 항상 조금 기울여서 그렇게 하시는 게 항상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졌을 때만 해도 장단점 복사해서 붙여 쓰고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디든지. 네,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이제 서류 쓰실 때 우리 주택금융공사 NCS 직무기술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NCS 직무가 주택금융행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금융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졸 수준 부문이잖아요. 대졸 수준 부문인데 4년제 대학 나와서 주택금융 경험을 어떻게 가졌으며 주택금융 자격이 뭐가 있길래 내가 그걸 갖췄냐고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주택금융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금융에 너무 이렇게 좁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주택 또는 금융, 그리고 제일 일반적인 행정, 그죠? 학교에서 뭐 학생회 활동이라든지 뭐 학생이 임원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 근로장학생을 했다든지 관공서나 사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인턴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뭐 우리 공사의 업무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있는 대로 무조건 다 쓰세요. 판단은 저희가 하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택금융이 아니더라도 행정과 관련된 뭐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도 좋고 대학교 시절의 경험도 좋고 이렇게 해서 경험을 많이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여러분들 사람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나를 많이 알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회사도 아무리 공공기관이고 공적인 일을 수행하지만은 이기적인 거는 기본 속성이에요. 우리 공사를 많이 알고 우리 공사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글로 표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서류 전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이제 진실성이 너무 없으면 안 되겠지만은 평소에 얼마나 공사에 관심을 가져왔고 애정이 있는지 이런 것도 틈이 날 때마다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공사는 그 업무가 이제 다른 금융공기업들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업무를 보통 수행을 해요. 네? 특정
뭐 공격을 거론하기 그렇지만은 이게 한 가지 업무 그쪽에 특화된 공기업이 있는데 저희 공사는 업무가 사실 약간은 이질적인 업무가 다양하거든요. 이제 보금자리론, 이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입이 아닌 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 금융성 보증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주택 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금자리론을 가지고 발행하는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 발행 업무가 있고, 이렇게 상당히 조금 약간의 이질적인 업무들이 다양히 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어떤 분야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나는 뭐 좀 더 스페셜하게 관심이 있다, 이런 점을 어필해 주는 것도 이제 지원서를 읽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알고 있고 관심 많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필기 전형 말씀드릴게요. 필기 전형은 이제 그 올해의 경우에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50점, 그다음에 NCS 직무 수행 능력 평가 100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왔습니다.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객관식으로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신 그 NCS 시험,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이런 거 물어는 객관식 시험이었고요.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약수령 또는 논수령으로 구성이 돼서 아까 서류 전형 지원하실 때 선택하셨던 경영 경제 법 전산 중에서 하나를 우리 공사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공사는 이기적이니까, 우리 공사는 이기적인 NCS 기관이니까 우리 공사 업무와 관련한 이제 논술이나 약술의 전공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자, 그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경쟁률은 어떻게 되고 각각 전형의 통과 배수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저희 그 과거라든지 미래의 그 채용 절차라든지 다른 기관과의 그런 정보 교류라든지 그런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부득이하게 그거는 저희 공개를 해드리지 못하지만 서류 전형은 상당수가 많이 붙어요. 네. 저희가 서류만으로 이제 우수 적합인재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직원들에게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좀 열어 두려고 하고요. 근데 아까 뭐 학점 다 안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는 뭐 어문 계열인데, 저는 이공계인데, 저는 뭐 토목과인데, 건축과인데 그래도 지원 가능한가요? 당연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경제, 경영, 법, 전산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해당 전공자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필기 시험을 통과합니다. 네, 당연히 지원은 가능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대하거나 불이익은 없어요. 네, 전공에 따라서 필기 전형에서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네, 필기 전형은 누가 뭐래도 본인 실력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팁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필기 전형.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는 4년대 대졸 수준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목을, 대학 교과목을 시험 범위로 하고 기본적으로 내고 있는데, 이제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 저희도 많이 들어가서 후기도 살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A 1차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전문 자격증이나 고시 시험의 1차 시험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올해 하반기는 특히 좀 법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음에 법이 쉬울 차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저도 모르니까요, 아직. 자, 이제 올해 기출문제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다 찍으시면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법학 전산이고요. 다 찍으셨으면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1차 면접과 2차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 면접을 통과한 자에 한해서 2차 면접이 진행되고요. 1차 면접은 실무자 면접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다대다 면접과 집단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다대다 면접은 저희 같은 면접관 여러 명하고 그 피면접자 여러 명하고
이제 한 방에 들어가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본다든지 전공 지식도 물어봅니다. 저희 공사에 있는 박사 인력이나 변호사 인력이 같이 들어와서 전공 지식을 물어보게 되고요. 이제 집단 토론 면접은 최근에 그 시사 이슈를 주제로 제시를 하고 거기에 조언 중에서 사회자, 찬, 반 갈라서 이제 토론하는 모습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1차 면접을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2차 면접은 임원과 이제 대학 교수들이 진행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전공 지식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인성 면접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인성을 포함한 이제 포괄적인 내용들을 질문해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올해는 그 한 지원자가 그 본인이 이제 그 외교관 의전 통역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전혀 이제 경력이 없는 지원자였기 때문에 궁금하니까 면접관들이 물어봤는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팁 중에서 그 세 번째 건물을 진입하는 순간부터 면접이 시작된다고 보시고 상당히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물 진입하는 순간부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 거는거나 면접 대기실에서의 태도라든지 옆 사람과 뭐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게 다 들리고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면접 거기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그게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진입하는 순간부터 면접이 시작된다고 좀 다른 기관 가서도 그렇게 마음가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인재상을 가지고 평가항목을 평가한다는 거. 네, 그거는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희가 인턴 기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인턴 기간은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를 거치게 되고요. 인턴 근무 평가를 통해서 부적격자를 제외한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긴 하지만 저희 공사가 그 채용형 인턴 제도를 운영해온 지난 8, 9년간 이제 요 단계에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이제 탈락한 직원은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뭐 300명 이상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8년 9년이면 300명 이상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2명이니까 확률은 이제 계산해 보시면 알 거고 상당히 적은 확률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뭐 근무 시간에 뭐 수습 직원이 주식 사이트를 보고 있다든지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합격률이 됩니다. 저희 공사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의 전문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직원의 교육이나 훈련 쪽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 말씀도 있지만은 부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테지만은 개인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하여 배치를 하고 2년에 한 번씩 보직을 순환하는 순환 근무가 원칙이긴 합니다. 원칙이긴 하지만은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부서의 사정을 고려해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4년, 5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 수준은 인턴 기간 동안 월 180만 원이고요. 정규직 전환 후에는 이제 약 3,900만 원의 이제 별도로 성과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력 개발을 위해서는 야간대학원 학비라든지 해외 학술 연수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학술 연수는 저희 600명 조직에서 4명 뽑았으니까, 네, 4명 뽑았으니까는 이 비율로 보면 이제 뭐 다른 어느 기관보다 가장 많은 숫자의 직원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외국어 연수라든지 전문 자격증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 그다음에 국내 유관기관 연수 파견 등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경력 개발이나 교육 훈련이 이제 좀 많이 여러분 최소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도 부산에 오시면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네, 부산에 지금 합숙소에 한 8, 90% 정도가 1인 1실 오피스텔로 네, 갖춰져 있고요. 부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어느 지점으로 발령 나시더라도 아파트 또는 원룸 오피스텔에 합숙소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기타 복리후생은 다른 금융공기업이랑 뭐 비슷한 수준이고요. 예, 이상으로 저희 공사 채용 설명회를 마치고